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목요일 증시전략센터 문을 엽니다. 방금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연속으로 연 2.25%를 지키게 됐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라는 변수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장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 누르시고요. 여기에 매수하신 종목과 그리고 비중, 매수가를 적어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서울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이죠. 프리즌의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총 3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상황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조금 전 발표된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 이미 예상된 거였죠.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2에서 3% 급락했습니다. 또 6월 무역 적자가 예상보다 컸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 양시장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21포인트 하락한 173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갭 하락하면서 1731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1730포인트마저 내주기도 했는데요. 이후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174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1740포인트를 지지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강하게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2천억 이상 강하게 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은 저가 매수 나서면서 1,400억 이상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현재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700억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미국발 악재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3포인트 하락한 47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1% 넘는 약세를 보이면서 468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무섭게 줄이면서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은 33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3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현재 72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동결 소식에도 원달러 환율은 1190원대 중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4원 60전 상승한 119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3원 오른 1196원으로 갭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1200원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소폭 내려가면서 1190원대 중반에 횡보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 그리고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연동하는 증권주들이 장 초반부터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대우증권이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이 모두 2% 이상 급락하고 있고 현대증권 역시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업종입니다. 철강 금속주가 그동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 이상 떨어지면서 현재 49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2% 이상 급락하고 있고 고려아연이 4%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4대강 관련주들은 독보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절충안을 발표하면서 이 정치권에서도 이견을 좁혀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신건설이 14.2%,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화공명도 12%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수건설이 9%, 사모개발과 홈센터 모두 8%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한섬이 M&A 호재를 발판 삼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 이상 오르면서 17,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섬은 지난 10일 SK네트워크스의 피인수 합병설에 대해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M&A 검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슈가 나온 12일 주가는 조정받았지만 어제부터 다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600원 오른 17,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발표되는 김중수 한흥 총재 입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도 집중되는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36포인트, 코스닥은 47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원 넘는 매물이 거래소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옵션 만길인데요.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7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철강 금속 업종이 가장 큰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철강 금속 업종이 2.5%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 은행주, 대부분 금융업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7만 원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포스코 역시 2.5%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증시전략센터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요. 백용승천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오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졌고요. 옵션 만기라는 변수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주목이 되는 그런 장인데요. 한번 오늘장 이슈 짚어주시죠. 예, 오늘장은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고용 안정이 되지 않고 또 경기 둔화 움직임이 보이면서 네. 최근에 시장의 우려가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우리 경기 회복이 좀 더디게 되면서 출구 전략을 그동안 좀 서두른 게 아닌가 이런 감이 있었는데요.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께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강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우리는 대부분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의 둔화 움직임은 결국 우리 IT주라든가 자동차 이런 관련주들의 경기 둔화에 따른 매출 감소라든가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려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이런 경기가 좀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속도 조절에 나선다고 보이는 것이 맞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너무 시장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지 마시고 정책 입안자들이 계속 시장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차분하게 그동안 노려보던 종목들이 있다면 저점 매수 찬스로 활용해보는 이러한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IT 관련주, 그동안 주도주로 작용했던 관련주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또 공매도 물량이 짓누르면서 오히려 수급이 깨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기라든가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시장의 수급이 좀 깨지는 상황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될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M&A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하나도 안 밀리고 있죠. 조금 밀리고 있지만 추세가 살아있고 이러한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일단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세를 깨면서 내려가는 종목들은 다소 매도를 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향후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금융주라든가 또는 기관에서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조선 관련주 실적이 뒷받침되는 조선주라든가 이런 쪽이 하방 경색을 가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요.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슈까지 백용승천 전문위원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백용승천님께서는 오늘장에서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매수하셨던 EMW가 손절가 이하로 내려갔었는데요. 오늘 다시 재매수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EMW 지난번에 좀 급등하는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한 4% 정도로 가져갔었고요. 5,850원에 진입을 했다가 밀리면서 5,650원에 손절이 됐고요. 오늘 다시 현재가인 4,775원에 매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절 라인을 4,500원으로 200일선이 위치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200일선이 위치한 4,500원의 지지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4,500원을 최종 지지 라인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EMW를 계속 집중하는 이유는 EMW 에너지라는 그런 관계사가 공기 아이언 전지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1차 전지는 미 국방성 납품을 테스트 중에 있고요. 2차 전지는 현재 전기차 관련해서
그 기존의 리튬 전지보다 주행거리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길게 나온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또 국내 생산은 EMW에서 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시 한번 진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1차 급등 후에 눌림목이 들어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분할 매수로 대응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다소 높게 15,000원을 제시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룡승천님이 EMW까지 매수를 하셨는데요. 손절가와 목표가의 변동이 있으시니까요. EMW 함께 매매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참고하시면서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백룡승천님의 현명한 투자 화면을 통해 만나봅니다. 네, 오늘 백룡승천님의 현명한 투자, 다이어트와 주식 투자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다이어트 실패 많이 해보신 분들 아마 심정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자면, 사실 그 주식도 비슷하다. 우리 주가 하락을 할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주가 하락을 심리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수익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라딘의 램프가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알라딘 램프를 발로 찼는데 거기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신이 나타나서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복권만 당첨되면 될 것 같아서 로또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돌아가서 1주, 2주 기다려도 당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화가 나서 다시 알아보니까 네가 복권을 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빠질 때 겁내지 말고 노려보던 주식들이 있다면 사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은 배짱이 필요한 게임이다. 또 그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내가 뭔가 좀 해내려면 강한 의지를 갖고 배짱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말로만 앞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백룡승천님과 함께 현명한 투자 들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 넘는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472포인트 약보합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엔화 강세까지 합치면서 나흘째 하락하면서 9,200선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현재 2% 급락하면서 9,096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연중 최저치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경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엔화 대비 15년 내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여전히 엔고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지수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수출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 역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여전히 파란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현재 0.9% 하락 움직임 나타나면서 2,581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 역시 1% 넘는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대만, 호주 역시 1% 넘는 하락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현재는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싱가포르 역시 지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아시아 증시 상황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가 오늘까지 9,200선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일단 일본 니케이 지수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9,10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게 가장 큰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닝 시즌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본 경기 둔화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대한 둔화 국면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잡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뚜렷한 반등을 위한 모멘텀의 부재가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약세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 경기 둔화에 따른 엔화 강세 기조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화가 지금 1달러당 85엔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85엔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결국 시장에서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있었던 일본은행에서의 금리 동결과 함께 외환 정책에 대한 새로운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꾸준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갔을 경우에 미 경제 둔화와 함께 엔화가 85엔선이 무너지면서
엔화 강세 기조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수출주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일본 경제가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권 경제가 지금 현재 두 번의 바닥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더블 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또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회복으로 이끌어 나가기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언급이었었는데요. 엔화 강세 기조가 이어져 나가고 있고 일본 부채가 900조 엔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일본 또한 지금 시장에서의 재정적 위기로 인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로 계속적인 흐름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와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나타내면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 9,100선 내외 부근에서 지지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증시가 1% 하락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현재 0.56% 하락한 2,592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2,580선에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2,600선 부근까지 낙폭을 줄여나왔었는데요.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경우 아시아 증시 중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3.3에서 3.5%로 전망이 된다는 언급과 함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메릴린치 리서치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3%로 발표가 났었는데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농산물 가격이 8월 그리고 9월 달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을 경우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세를 이끌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중국에서의 추가 긴축 정책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큰 폭의 하락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2,60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증시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시청자분들의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스타 Q&A 함께합니다. 네, 스타 Q&A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샵 5588번 누르시고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매수가를 적어주시면 장중에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곧바로 첫 번째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11,1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3771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손절가 좀 부탁합니다. 급합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급하다고 하니까 곧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전선 좀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전문 업체로서 세계 시장에서 현재 이러한 그 글로벌 시장의 호황에 진입함에 따라서 매출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 워낙 부채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그 유상증자는 결국 주가를 희석시키는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바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그 주가 흐름을 보면서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초에 그 1,800만 주 정도의 증자를 한 1,800억 정도 한 적이 있는데요. 1,700만 주 정도의 그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결의하고 나서 17,000원에 달하던 주가가 바로 8,300원대까지 빠지는 두 달 만에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최근에 또 8월 초 정도에 4천억 원의 증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을 감안한다면 한 5,9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된다고 본다면 거의 시가총액의 3분의 2가 넘는 그런 그 유상증자 물량을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기존의 물량에 버금가는 그러한 대규모 유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향후 이런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당장은 물량 부담 때문에 큰 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직전 저점을 살짝 깨는 그런 구간이지만 반등을 기다려서 팔려면은 또 놓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바로 손절 처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현재 최근에 저점 라인 부근인 8,4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더 어려운 구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단 그 대규모 물량 증가는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부채 규모가 아직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 희석 요인이 유상증자이란 그 크다고 보고요.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손절하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화증권인데요. 14,5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시라고 762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현재가 지금 14,6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손실은 우선 아니시고요. 조금 수익을 나고 계시는데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예, 유화증권은 뭐 대표적인 자산이 우량한 그런 회사고요. 또 배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당 자산 가치는 한 28,000원 정도 현재 되고 있고요. 또한 배당을 해마다 뭐 750원에서 800원 정도 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현재 거래는 별로 없지만 그 우량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유하신다면은 배당만 받아도 배당 수익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주가가 14,000원대니까 800원 정도 배당 받는다면 괜찮은 배당 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자산 가치를 감안한다면 현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 22,000원 정도의 그 22,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요. 다만 장기적인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이 워낙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뭐 지금 단기적으로 사서 또 차익 실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인 포트로 한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자산 가치인 28,000원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한 절반 정도 수준인 2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화증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유를 권유하셨고요.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22,000원 목표 단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곧바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12,75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30%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811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임플란트하고 좋아서 샀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수익 중이신데 이렇게 제품을 직접 써보시고 종목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뭐 아무래도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그 임플란트를 하실 때 국내 시장 1위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쓰지 않을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90년대 초만 해도 뭐 전부 대부분 외국산이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 이었는데 동사는 세계 7위 회사로 현재 올라서고 있고요. 2013년까지 세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해외 매출을 500억 이상 올리면서 아시아 1위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인 만큼 장기적으로 한번 보유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만 지난번 그 SK그룹의 인수가 될 것이다 이런 그 기대감이 있다가 무산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만큼 보유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박스권 고점인 15,000원을 한번 돌파를 했다가요. 눌림목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저는 뭐 2만 원 이상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현재 구간은 눌림목이 들어왔지만 직전에 저점 라인을 12,000원, 12,400원 정도인데요. 그 라인을 깨지 않고 13,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조정 패턴이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15,500원 정도 직전 고점이 저항이 될 수 있지만 그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해외 매출액의 증가세가 주목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한데요. 네, 단기적인 목표가로 2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꾸준하게 보유하고 계시라라는 권유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 동방선기입니다. 3,2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라고 901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동방신기 아닙니다. 동방선기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신기인 줄 알았네요. 네. 동방선기는 정말 그 알짜 회사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그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이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종목인데요. 그 조선용 그 배관 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세계 조선 시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동사는 작은 회사다 보니
보니까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육상이나 해상 플랜트에 들어가는 그런 배관자재를 또 공급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중국의 자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100% 자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향후 고성장할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실적 대비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뭐 그 예상되는 그런 주가 수준이 현재가의 2배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성장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은 꾸준히 수익을 내는 회사라는 점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결국은 주가는 그 가치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2,900원대에서 직전 저점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고점은 상장 이후에 4,1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 고점 4,000원 정도 실적이 또 나온다면은 4,000원 정도의 고점까지는 도전할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 중국 자회사의 실적 호전에 따라서 현재 주가보다 2배 높은 6,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방성기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라라는 권유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1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시라고 9183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분기가 사상 2분기가 큰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3분기 이후에도 매출이 괜찮겠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뭐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유일한 카지노라는 점에서 모든 분들이 다 아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 매출 총량 규제를 국무총리 산하에 그런 사행 통합 감독위원회라는 줄여서 사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그 매출 총량제를 좀 감독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조 590억 정도의 그 매출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한 1,000억 정도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 총액 규제는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공고하는 입장이지 그것이 벌금을 문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꾸준히 성장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공기업이지만 향후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주가 상승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는 좀 큰 폭으로 오르고요. 네. 하방 경성을 가지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실적 고전이 꾸준히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2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해줄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지지라인은 2만 원 선에서 구축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만 원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한 25,000원 정도를 목표치로 보시고 한번 보유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추세도 괜찮은 그런 종목인데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25,000원까지 목표 단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지라인 2만 원 지지라인을 참고하시라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백룡승차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2부에서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전문가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과요. 우리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